이게 네. 서로 조합이 좋은 약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잘 챙겨 드시는지 진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한 3일 먹어보고 약 챙겨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꾸준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나안 약의 김다은 약사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약국 가서 이렇게 요것저것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못 물어봤던 것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제일 첫 번째. 왜 약국마다 같은 약인데 가격이 달라요? 이건 정말 약사님들도 제발 약 가격이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이 가격 갖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 뭐 초코파이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동네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다 가격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렇네요. 네. 그래서 똑같은 약이라도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어디에 위치한 약국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약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1999년 네. 전 99년 하면 아직 얼마 안 됐네 싶은데 보면 20년도 넘었어요. 아, 진짜요? 1999년도 이전에는 전국의 약국에서 약 가격이 똑같았어요. 네, 그 표준 소매가라고 해서 금액을 아예 딱 이렇게 지정을 한 금액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약국 간에 경쟁을 붙이면 약 가격이 좀 더 싸지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제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처럼 약국마다 조금씩 약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네. 조금 이제 가격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이제 비교하면서 다니면서 이 약국이 싸네, 이 약국이 비싸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잘 보시면 A 제품은 또 이 약이 싸요. 근데 B 제품은 이 약국이 또 비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평균은 똑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선택해서 사는 재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함께 사오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싼 곳만 찾아서 가지 마시고 나한테 정말 이 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잘 해주시는 곳 그런 곳들을 찾아서 물론 거기에 가격도 싸면 좋겠죠. 그래서 좀 그런 약국들 약사님이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것도 약값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저렴한 약국, 가성비 좋은 약국 이런 곳을 찾아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 가격만 보고 네. 약국을 결정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에 관심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스스로도 느껴 많아져요. 근데 시중의 종류가 정말 너무 많아서 이제 간혹 그런 생각을 하죠. 비싸면 좋은가? 저는 좀 단순하게 접근하고 싶거든요. 네. 어때요? 이게 참 되게 그래요. 싼 게 좋은 경우는 잘 없어요. 슬프게도. 근데 물론 이제 비싸다고 해서 다 좋지도 않죠. 네.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조금 우리가 가격이 좀 저렴한 거를 좀 우선적으로 찾으면 좋을 영양제 성분이 있고 네. 내가 이거는 조금 그래도 금액이 있더라도 좀 고품질의 제품을 찾는 게 더 좋다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성분마다 조금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타민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비타민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들이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천연 비타민이 그렇게 임상적인 효과 면에서 봤을 때 가성비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류 같은 경우는 뭐 천연과 합성이 있어서 천연이 더 우월하게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합성 비타민에서 꼭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되면 이제 공장마다 품질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잘 보면 이제 뭐 무슨 제약회사 거, B 제약회사 거, C 제약회사 거 있지만 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제조천 똑같은 공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금 저렴한 제품, 가성비 제품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량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듣도 보도 못하는 데서 만들면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 정도로만 해서 가성비 제품 찾으시면 괜찮은데, 제가 조금 그래도 이건 돈 들여서 드세요 라고 하는 성분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그래도 고품질 제품 드세요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균은 균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균이에요. 음. 이게 잘못 정제되거나 조금 이제 원료 같은 거를 균주를 잘 정제되지 못한 곳, 품질이 나쁜 곳에서 받아오면 이게 몸 내에서 좋은 균이었지만 들어가면 나쁜 균으로 혹은 나쁜 균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금액대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너무 나고 품질 차이가 결국 내 몸에 미치는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좀 프로바이오틱스는 신경 쓰셔서 고품질 제품, 균주도 좀 믿을 만한 회사의 균주 가져온 제품 이런 거 따져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한 제품부터 비싼 제품까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패된 오메가3 드시게 되면 바로 몸에 안 좋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시기 때문에 이 기름 성분으로 된 좀 뭐 지용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메가3라던가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 제품들 찾아서 품질 관리도 되고 유통도 조금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찾아 드시면 도움 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 계절별로나 시기별로도 약국에서 좀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이 또 따로 있나요? 그쵸. 있죠. 요즘 같으면 뭐예요? 여름에는? 여름철 뭘 것 같으세요? 더워? 뭐가 나죠? 땀. 땀을 억제해주는 아. 우리 뭐 상품명으로 하면 뭐 드리클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땀 억제해주는 것들. 그래서 여성분들 화장해야 되는데 땀 나면 안 되니까 뭐 미리 닦아내는 형태로 된 뭐 스웨트땡 뭐 이런 제품들 많이 나가고요. 땀 관련된 제품 네네. 또 모기 하잖아요. 네, 모기 물린 거 관련된 제품들, 기피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 여름에 또 있습니다. 무좀. 근데 특히 발톱 무좀, 손톱 무좀 이런 것도 여름 시즌에 잘 나가요. 그렇군요. 발을 이제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시기마다 다르죠. 겨울에는 역시 콜록콜록. 기침, 네, 감기약. 감기야, 쌍화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잘 나가고. 그래서 시즌 시기별로 많이 이제 조금 유행되는 그런 상품도 다르고 조금 많이 찾는 제품군도 다르고 그렇죠. 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이랑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이 다른가요? 되게 다른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제품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제품군마다 다른데 비타민들. 네네네.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함량 제품은 일반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활성형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비타민에서 비타민에 비해서 몸에 좀 더 오래 유지되고 흡수가 훨씬 잘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은 무조건 약국으로만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뭐 인터넷 유통도 되고 약국 유통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결국엔 같은 약인데 약국이랑 조금 이제 뭐 매수에서 차이가 난다던가 알약 크기나 뭐 이런 좀 디테일한 거에 좀 차이를 두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약국 제품이라서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은 정말 너무 다양한 제품들 나와 있잖아요. 네, 선택장애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근데 그 중에서 약사가 일차로 거른 제품들을 약국에서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약국의 품질이 좋다기보다 한번 그래도 검증이 된 제품들을 약국에서 사실 수 있다. 요게 이제 약국에서 사시는 영양제들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레놀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은 약이라고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제품들이 나오곤 하는데 네. 어때요? 오리지널 약이 가장 좋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분과 함량이 같다면 같은 약이라고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네. 이제 우리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물 그 동등성 실험 이런 걸 해요. 그래서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냥 완전 똑같다고 보고 대체하고 오리지널이 굳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동등성 실험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뭔가 그 약만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특히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달되는 기술력 이런 게 성분만이 아니라 기술력 같은 부분이 좀 가미된 부분이 있어서 뭐 무조건 사실 오리지널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조금 또 카피되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에 더 추가한 장점들을 가지고 나오는 약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무조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쵸. 왜냐면 뭔가 이점이 있어야 사갈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 오리지널이 최고예요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성분 함량이면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되 이 약만에 있는 어떤 전달력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캡슐 코팅 기술 뭐 이런 거에 특허가 특별히 있는 약은 아닌지 요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한 가지 좀 드려보셨네요. 네, 굉장히 긴장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밥만 제때제때 잘 챙겨 먹자라는 주의여서 영양제를 딱히 안 챙겨 네. 먹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몸이 부실부실하면서 이제 챙겨 먹고 있는데 약사님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나한테 잘 맞는 약, 이렇게 네. 서로 조합이 좋은 약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잘 챙겨 드시는지 진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사실 이게 이제 약사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약들이 이제 새로 나오고 또 네네네. 추천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한번 이제 먹어봐요. 새로 나온 아. 약들은. 그래서 먹어보고, 물론 안 그런 약사님도 계시겠지만, 네. 먹어보고, 이런 부분은 먹을 때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으려고 일부러 좀 신약들, 새로 네네. 나온 애들, 이런 것들 좀 먹어보는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죠. 한 3일 먹어보고. 약 챙겨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꾸준히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네, 여러 가지 먹어보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내 몸이 아프기 전에는 열심히 챙겨 먹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네. 건강해진 걸 느낀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아직 젊으시구나. 네. 아직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챙겨 드는 약이 따로 없으세요? 그러면 약사님은? 좀 힘들 때만 챙겨 먹는 게 있어서 이게 집에 놔두고, 아. 네, 이따가, 오늘 좀 피곤한데 하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한 며칠 먹다가. 아직 또 30대죠? 네, 맞아요. 한 5, 6년 후에 다시 여쭤봐야 네. 되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여자로서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매력 있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또 전문직이고 굉장히 좀 멋지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쵸,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죠. 또 그럴 것 네. 같고 실제로 어떠세요? 이제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 딸이 만약에 약사 한다면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오. 아니, 근데 딸이 하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제가 네. 먼저 막, 약사 어떠니?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건 모든 일들이 그렇죠. 나하고 모든 맞아야 일들이 되니까. 그렇죠. 적성에 맞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아프신 분들 오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게 이제 항상 이렇게 또 응대하셔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되고, 어쨌거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뭐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아우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액티브한 거 좋아해, 막 이러면 사실 조금 약국약사 하기에는 힘들 수 있죠.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액티브한 타입이어서 약국에 잘 안 있고 자꾸 뭐 밖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려고 네. 하는데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약사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거의 만든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 약국에 오셔서 제가 이제 약사로 일하는 걸 이제 같이 하루 동안 같이 일하면서 보신 적이 있는데 엄마가 집에 가셔서 우셨어요. 이렇게 일하는 줄 몰랐다고. 내 딸은 의학에 앉아서 이렇게 여기요 약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 가스 박스 나르고 그때 마침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자기 이제 무좀인 것 같다고.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무좀약 좀 발라달라고 저한테 발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요 하면서 이제 발라드렸는데 엄마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남의 발 무좀약 발라주고 있다고 막 엄마 그런 거 보고 이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진 거죠. 이렇게 일하는지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네, 그게 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렇죠. 그 직업인으로서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네. 어떤 일이든지 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 네. 직업도 되게 우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모든 그렇지 사람들이 않아요? 또 뭐 워너비로 막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한테 맞는 맞아요. 일을 하면 그게 네. 최고다. 맞춰가고 있다. 그렇죠.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우리 지난주 결론도 새드 네, 엔딩이었거든요. 엔딩.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그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서포팅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되게 그만큼, 자긍심이나 보람은 넘쳐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거 해서 드렸을 때 막 고맙다고 나왔다고 막 감자 쪄오시고 막 맞아요. 이러면 맞아요. 되게 막 해피하고 한데 어떤 결국엔 그거죠. 이미지만 보고 한다기보다 내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평생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뭐 이런 것들 정보들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한다면 약사 추천. 근데 내가 또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진상 환자들 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이러면은 조금 다른 직업을 또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40 넘어서 영양제 다시 좀 더 힘든 후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 나눌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